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부명리 고급편 간목론 신월 간목을 공부해 보시자고요.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월지는 사주의 제일 중요한 재강 공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주에 또한 환경을 이루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일간은 각기 십천간에 따라서 주어진 그 환경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월의 간목이다. 그러면 신월의 간목이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거기에서 격국의 고저 또는 그 격국의 고저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된다 그래요. 신월에 태어난 간목은 간목의 신월이 절지다 그래요. 그래서 절지라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 묘지 다음에 이 절지가 되는데, 이 절지는 죽어서 혼이 육체와 분리된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일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갑신일주와 을류일주가 지지칠살에 해당하고 절지에 해당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경인일주와 신묘일주는 그 경금과 신금이 지지편재에 해당하고 갑신과 을류는 지지가 편관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절지는 육체에서 혼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특징은 안정됨이 없으니, 즉 그 절지다 하는 그것은 분리된 상태, 그러기 때문에 죽은 상태다. 그래서 귀신 세계와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절지, 이것의 제일 큰 특징은 내일을 기다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음 생을 기다리는 단계로, 인간계로 말한다면 사람이 죽은 뒤에 사후세계를 절지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 육체를 배정받지 못하고 육에 머무르는 상태. 그래서 이 인간에게 있는 혼이 떠나면 처음에는 육에서 머물면서 영계 공부를 하게 되고, 육의 그 공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 갈 곳이 정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대체로 그 부분이 사람이 죽고 나서 약 49일 동안 육에 머무른다 그래요. 그래서 육의 세상은 혼의 세상이다. 이것은 그 영의 세상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49 제사를 지내는데 바로 육에 머무르는 것 같은 그 상태를 절지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신계와 인간계를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극히 정적인 무념무상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어느 곳에도 안착하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인간계의 속성이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구속받고 이러한 것을 싫어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갑신일주이거나 을류일주, 이것은 지금 신월에 이미 혼이 지금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됨이 없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것이 좋고 나쁘고 선악의 구별이 약하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 지지가 나의 위에 올라가 있다 그래요. 이 간목 위에 올라가 있는 지지가 되기 때문에, 이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 지지가
그러니까 거꾸로 됐다. 대체로 사람의 머리는 정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머리는 사람의 정신을 상징하는 생각, 마음, 이 모든 것은 머릿속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 육체는, 이 머리가 하늘이라면 이 육체는 땅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의 구별, 하늘과 땅의 구별, 이 부분이 있어서 항상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이 머리요 정신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 갑신이나 을류일주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다. 경인일주나 신묘일주는 지지 땅 위에 있는 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한 배합이다 그래요. 이것은. 그러나 갑신을류는 정반대 방향이다. 즉, 이 간목이 신금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신금이 위에 있고 간목이 밑에 있는 상황이다. 을목도 또한 마찬가지다. 유금이 위에 있고 을목이 분해가 밑에로 되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몸체가, 지지를 상징하는 몸체가 위에 있고 정신을 상징하는 분해가 밑으로 있다. 역방향으로 변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떠한 그 상태가 될까? 인간계에서 모든 생각이, 이것은 세상을 거꾸로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래요. 이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태어날 때는 머리부터 두뇌가 먼저 있기 때문에 먼저 태어나는데, 이 부분이, 이 사람 자체가 내 땅 지지가 나의 위에 있어서 머리 위에 올라탔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병신과 같은 형태죠. 이게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것을 혼이 떴다 그래요. 이 경금과 신금도 인묘에 혼이 뜬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은 내가 지배를 하는 나의 편재의 재물이고, 이 간목과 을목은 내가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신유 지지가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관성이 돼서 나를 지배하는 형태가 되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 간목은 자기 정신이 유력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항상 안정이 안 되고, 즉 관상으로 본다면 그 모든 부분을 두리번거리는 그러한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신월은 금수가 왕성해진다고 하지만 처서전까지는 자녀 화기가 여여야 하다. 자, 다시 신월 입추, 입추에서 입추, 입추, 처서, 백루, 추분할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입추가 신월의 시작이 되고 입추, 처서, 백루까지, 그러니까 입추와 처서, 백루, 그러니까 입추, 절입 시에서 이 백루까지를 신월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월 그 자체의 30일 선에서 그 중앙, 30일의 중앙이 처서가 들어간다 그래요. 처서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신금월에 들어왔을 때 이 처서까지는 아직 화기가 많이 남아있다 그래요. 미월에서 막바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처서까지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 처서 전에 태어났다면 이임수와 간목이 있으면 좋고, 왜냐하면 아직 자녀 화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여기서 특히 간목일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신월의 간목일간이기 때문에 이임수와 또 다른 간목이 있으면 매우 좋고, 이때는 왜 그러냐면 이 신월이기 때문에, 이 신월에서는, 여기에서는 개수가 나타나면 급격하게 갑자기 추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신중에서 통근을 하는 이 임수, 또 월지 통근하는 임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하면은 좋고, 여기에서
간목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간목은 없어도 상관은 없다 그래요. 여기에서. 있으면 좋고 또 처소 이후다면 이때는 급격히 싸늘해지고 쌀쌀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정화나 병화가 있는 것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사주의 주권이다. 병정이 있었을 때는 또 다른 쌍목 이름을 이루는 간목이 있어도 이렇게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사주를 급격하게 이제는 한랭해지는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토는 있어도 상관은 없다 그래요. 진토는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축토는 없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급격히 한랭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의 형편에 따라서 금수기가 왕성하다면 술토나 미토도 반갑고 또 화기가 왕성하다면 사주 자체 내에 이때는 진토가 있는 것이 좋고 화기가 왕성하다면 축토가 있는 것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때 이 간목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인수에서 이 임수가 있거나 또는 해수나 자수가 있는 것도 좋다. 그런데 이때는 이 자수보다는 해수가 아무래도 낫겠죠. 왜냐하면 자수는 한냉자수이고 해수는 온냉한 해수이다 그래요. 따스함을 품고 있다 해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수 한냉자수보다는 온냉한 따스한 이 해수가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얘기예요. 처서전까지는 자녀 화기가 여여하니 경금과 임수가 있어서 금수쌍청을 이루는 살인상생이 되면 좋고 처소 이후에는 급격히 화기가 약해지므로 병화나 정화가 반드시 한 글자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신월에 태어난 간목에서는 두 가지로 나눈다. 즉 하나는 임수요, 하나는 병화나 정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임신시를 만나는 것은 두 개의 신금으로 불미하지만 금설생목함으로 화기의 난조에 따라서 무난하기도 하다. 그러나 갑인일이 된다면 횡액수에 해당하므로 예상치 못한 재앙의 속수무책이다. 만약 개위시를 만난다면 금기를 설기하지도 못하고 수탁해지고 급격히 한랭해짐으로 좋을 일이 없다. 갑자일은 신금을 당겨오므로 절처봉생이 되지만 정화와 경금의 투출 여부에 따라서 부귀의 등급이 달라진다. 갑인일에 경호시가 된다면 인신중에 병이 있었으나 인호합으로 약을 만난 것이 되기 때문에 무관으로 성공하기 쉽다. 갑자일에 경호시를 만난다면 천극지중에 홍염살이 동하므로 발가벗고 뛰는 상으로 여자의 경우 수영선수나 무용, 연극배우 등의 소질은 있으나 큰 성공을 이루지는 못하고 남남풍파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전생에서부터 따라다니는 악연의 남자를 만나므로 가정이 평온치 못하다. 남자라면 뛰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상으로 운동선수나 무관이 된다면 좋을 수도 있지만 자칫 심장이 폭발할까 두렵다. 경금을 녹슬게 하는 개수가 있으면 지금 요 신중에 이제 경금이 되고 또한 경금이 투관이 되었다면 이때 개수가 있으면 권위 설 수가 없다 그래요. 이거 저울추권이죠. 그래서 나의 그 귀를 누리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개수는 탁수가 되므로 좋을 바가 또한 없다. 경금이 만약에 투관했을 때 개수가 투관이 되면 이 경금이 녹슬기 때문에 나의 귀함이 드러낼 수가 없고 또한 이 개수 입장에서는 탁수가 되어버리므로 금다수탁의 탁수가 되므로 그 탁수의 물을 먹고 자라는 간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친이 불미하게 되고 공부로 성공하기에도 어려운 점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에서 정화, 경금, 간목의 벽갑 인정을 쓰는 명식이라면
수기는 지지에만 있어야 하고 없어도 상관은 없으나 묘목이 있는 것이 좋으며 오나복로하는 무토가 있으면 정신통용으로 부귀겸전하게 된다. 기토는 목기를 키우는 인무라고 하지만 이임수를 쓸 때에는 없는 것이 좋은데 만약 있다면 재물과 여자로 인해서 망신을 당하게 된다. 갑인일은 반드시 경호실을 만나야 두뇌 총명한 수제로 부귀를 이루게 된다. 기사실을 만난다면 인사신 사명으로 격이 흉하면 무엇 하나 이루지 못하는 명이 되기 쉽다. 특히 신월에 인사신이 된다면 이때는 이 신금이 신월이 절신이고 사화는 병지가 되죠. 병이 든 몸이 절신을 만나게 되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정신이 굉장히 허약해져 버린다. 특히 요 인사신 삼행에 예를 들어서 갑인 일주였었다. 갑인 일주였었다면 신월의 간목이고 신월의 인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허약한 상태 속에서 사와 병지를 만나고 신금 절신을 만나기 때문에 이때는 저울추곤, 그러니까 귀가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귀한테 당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신월의 간목이 인사신 삼명이 되면 정신이 호공에 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몸도 허약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갑인일은 반드시 경호실을 만나야 좋다. 그런데 여기서 기사실을 만나는 것은 반갑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각 월지마다 천간의 쓰임이 다르다. 가령 병화와 기토, 경금이 있을 때는 경금과 기토는 무정관계이며 병화와 기토와 간목은 유정할지라도 재련된 경금이 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직업구설 망신이 되는데 법조인이 되었거나 임명장을 받았다 해도 옷 벗고 나오는 격에 해당하므로 좋지 않다. 그 청문회에 들어가서 오히려 폐가망신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같다. 처서 전과 후를 가려 처서 후의 명식이 경금과 임수를 사용한다면 합격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처서 후이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나 정화를 사용을 해야죠. 그래서 정화를 사용했을 때는 무토가 있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 정화를 사용했을 때는 무토가 있는 것이 좋고 병화를 사용했을 때는 기토가 있는 것도 좋은데 이때는 임수는 절대 만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병화와 경금이나 정화나 경금을 쓰는 명식보다 발복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처서 전과 후를 꼭 여기에서 가려라. 그래야 이 발복의 유무, 처서 전에는 경금과 임수를 쓰는 것이 정화와 무토를 쓰는 것보다 나았고 또 처서 후에는 그때는 정화와 무토를 쓰는 것이 더 낫다 그래요. 그래서 발복의 크기 그 부분을 갖다 보는 방법이다. 처서 후의 간목은 수기가 많으면 급격히 한랭해지고 화기는 극히 허약해지므로 재물 생성이 어렵다. 정화와 무토, 경금은 길한 조합이지만 이때 습토는 흉하다. 화설생금하여 금기를 강하게 하면 가난하게 된다. 경금이 많고 정화가 없으면 사람들이 겁이 많고 과감하지 못하며 병고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재앙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화가 있으면 경금이 없더라도 의식은 걱정하지 않게 되는데 만약 개수가 투간이 되어서 정화를 극한다면 비록 학문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크게 발복하고 현달하기는 어렵다. 자, 명식을 봐보자고요. 정사년 무신월 갑인일주가 무진시에 태어났다. 신월 간목이
절지에서 혼이 허공에 뜬 상태 속에서 사와 년지, 병지를 만나니 굉장히 무력한 상태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오리지널 인사신 삼형사다 그래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사신합을 해서 그 막강한 힘으로 이 신금이 임목을 인신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리지널 인사신 삼형의 구조로 간목 자체가 혼이 허공에 떠버린 것 같다. 그러면은 여자 사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정화를 안 쓸 수가 없다. 자기는 통근초 상실이 되고 이 정화를 쓰는데 무토가 있어서 좋기는 좋지만 두 개의 무토가 연월간의 정화를, 이 무토가 온화복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 또한 시간의 무토가 무진으로 와가지고 이 무토는, 진토는 화설생금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신금이 혼자 세력을 전체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재생관을 안 해야 할 재생관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어떠한 방법이 없다. 즉, 왜 그러냐면 인신충이 되었고 이 인목은 진토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무토가 이 신금으로 무신으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든 힘이 신금으로 가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부 해로도 어렵고, 비록 여자직 무관직 직업이나 간호사 아니면 건설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는데 남자 사주를 여자가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 여자가 남자 사주를 태어나면 남자처럼 활동을 해서 남편 부양하고 온 가족 부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는 여자 사주로 태어나서 남편 덕이 있어야 삶이 편한데, 여자가 남자처럼 태어나 가지고 가족을 부양한다면 굉장히 힘든 삶이 되겠죠. 특히 여자가 갑인 고란 일주로 태어나서 이것은 남편도 싫다, 자식도 싫다 이렇게 돼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이게 여기에서 지금 무진시에 태어나는 그것이 아닌 임신시에 태어났거나 이렇게 해서, 임신시에 태어나면 더더욱 안 되겠죠. 어찌됐건 여기에 해자가 한 글자 있어 가지고 이 간목을 생하는 그러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요. 무신 고란살과 갑인 고란살이 천국지충을 하며 시주에서 과숙사를 만나는 극설교집으로 부부 해로하기 어려운 명식이다. 그러나 무관직 직업을 하거나 종교업 또는 의업 관련 일을 하면서 산업 전선에서 바쁘게 살아간다면 부부정은 없어도 무난히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힘든 인생 여정이다. 다만 입퇴월 기해가 천합지합으로 천국지축을 풀어주니 다행은 다행이지만 이게 입퇴월 덕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이 사람이 남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며 살게 될 것인데 월일주에 두 개의 고란살이 천국지축을 함으로 서로 간에 고독해지는 호라비와 과부살이 돌아가는 것과 같아서 가정 내에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격이다. 특히 이 부분에서 경금은 투출하지 않았지만 이 경금의 특징은 유달리 을목을 좋아한다 그래요. 이 간목, 통나무같이 애교도 없는 이 간목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낙지발처럼 착착 감기는, 그러면서 애교도 떨고 이쁜 척도 하고 내지는 이렇게 하는 이 을목한테 폭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을목을 매우 좋아하는 경금이다. 비록 신중 경금이 투간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이 사람은 두 번 결혼해야 할, 두 번, 세 번 결혼을 해야 할 그러한 팔자에 해당이 된다. 도저히 부부간에는 어떠한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천국지충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시주에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고 오히려 시주에서 무진 백호로 와가지고
오히려 재난을 갖다가 만드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식 낳고 나서 그 자식이 무진으로 왔으니 이 부분이 문제가 여기에서 있게 된다. 그러면 자식 낳고 나서 더욱더 힘든 삶으로 갈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이러한 경우 인사신 사명의 상충을 만들어서 관성의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함으로 불행을 자초하는 인생이 되는데, 갑인 고울한살과 무신 고울한살이 천국 기충을 하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100% 가까이 부부해로를 못하게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이봉심인데 어감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흉을 유도하는 이름이다. 비록 수완이 뛰어나고 총명하지만 매사 불평불만이 많은 이름으로 이 마음심자를 글 속에서 이름에서 쓰게 되면은 마음고생을 아주 심하게 되고 형제 중에 하나가 단명하게 된다는 뜻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봉자는 봉황의 이 봉자인데, 봉황의 이 봉자는 하늘을 날고 싶은 뜻과 이상이 갖다 항상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봉황은 암놈, 순놈 그 한 쌍을 이뤄서 봉황이라고 그러는데, 황자 한 글자나 봉자 한 글자가 있으면 자기 짝이 되는 황을 찾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 사주가 흉하면서도 자기 이름 자체가 흉한 운명으로 끌고 가도록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요. 이름에서도 이게. 그래서 흉을 유도하는 이름이다.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하는 일에 장애가 따르고 금전적 갈등이 발생하며 고통과 고민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가정적으로도 부모 형제의 덕이 박약하고 인덕이 없어서 고독하며 부부간의 성격 차이로 파란 풍파가 겹쳐 부부 이별을 초래하게 된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 얻기가 어렵고 건강상에 있어서도 척추와 간의 질병이 발생하며 신경이 예민하고 신경통이 발생하게 된다. 자식 중 한 명과 형제 중 한 명의 단명수를 불러오며 고독사를 만들어 이미 이름에서 갖다가 형제나 또는 내 자식이 죽을 것을 갖다 상징하고 있다 그래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고독사를 만들어 폐쇄적으로 변하며 순수함을 잃고 악독해지는 성격으로 변한다. 부부간에는 태산이 가로막아 한 집에 산다고 해도 각방을 쓰고 살게 되며 말이 부부지간이지 남난 것 같다. 내사 12구설이 따르고 독수공방살이 되면서도 호색 음란함을 만들며 자만하거나 교만해서 성공하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게 된다. 또한 귀신이 비유되어 가히 눌림 현상이 되기도 하는데, 신경통도 어쩔 수 없지만 평생 두통에 시달릴 수 있으며, 만약 이마에 큰 상처가 있다면 배우자 운이 지독히 나쁘고, 이 부분 꼭 알아두셔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마에 상처가 있다면 상처가 크면은 큰 만큼 배우자 운이 지독히 나쁘며, 작으면 좀 덜 하기는 하지만 이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그래서 좋다 그래요. 그래서 배우자 운이 지독히 나쁘며 정상적인 사회활동과 평안한 가정을 이루기 힘들다. 한마디로 너무 불쌍하고 가련한 운을 유도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이름에서 흉악함을 발생하는 것은 봉황새 봉과 마음 신자가 불기문자로 흉한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주 자체도 극설교집 사주로 중화시키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삼형살 사주는 남자에게는 무난한 점도 있지만 여자에게는 흉한 작용을 하고, 이러한 삼형살이 있는 사람은 배신과 배반을 잘 당하고 자기 역시도 사람들을 많이 배신한다. 그리고 굉장히 냉정해서 한 번 안 볼 사람 같으면 자기 이익이 있다면은 그냥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는데, 싸가지가 없어도 많이 없더라 그래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은 조금 안 좋은데, 어찌 됐건 남들 배신은 잘한다 그래요. 배신을 했기 때문에 배반을 또 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자에게는 더 흉한 작용을 하는데, 같은 사명일지라도 일주에서 하극상을 하는 명식은 더욱 흉명이 된다. 이 사람은 꼭 임자생을 만나서 신자합으로 인신충을 풀어줘야만이 신자진 삼합으로 부부해로를 할 수 있으나,
이 사람이 신혜성을 만나 생지충이 된다면 부부 헤어질 수밖에는 없다. 만약 요 신혜성을 만나면은 좋기는 좋은데 해인합으로 인신충을 풀어줬다고 하지만 해인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신사의 충이 또 여기서 발생이 된다. 인사신 사명과 인신사의 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때는 꼭 임자생을 만나야만이 이 사람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만약 무자생 자식을 만났다면 자식의 효도를 받게 되고 이때 남편이 을묘생이 될 수도 있는데 인묘의 진신을 인연하여 을경합으로 인신충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인연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인연법을 여기서 많이 풀어놨죠. 그래서 무자생 자식을 만나는 것 또는 남편이 을묘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인목의 진신인 인 다음에 묘목이죠. 그래서 인목의 진실을 인연을 해서 그 신중 경금이 을경합으로 인신충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인연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당주는 처서 이후에 태어나 정화를 용신으로 볼 수 있으나 극설교집사주는 인수운의 안정을 찾게 된다. 사주를 중화시키는 오행이 용신이기 때문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이름들이 각기 자기 사주를 따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흉한 운명이면 이름도 흉하다. 거의. 자, 이 사주를 보자고요. 정민년 무신월 갑진일주와 임신시를 만났다. 두 개의 신금이 되고 이 신금은 신자진 하면서 이 자수까지 여기서 불러오는 그러한 상태이다. 또한 이 정화가 무토를 만났으니 상당히 반가운 그러한 부분이 또한 이렇게 해서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탁기가 많은 듯 하면서도 오히려 이 숨겨져 있는 귀인의 덕이 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임신시를 만나서 일지진토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신자진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자궁과 임신, 이 신중에서 임수가 투출이 되어서 편인격이 되겠죠. 편인격이 되는데 이 편인격에서 두 개의 신금은 임수를 생하기 위해서 목숨 바치는 그러한 격이 되고 이 임수는 나의 식상 자궁과 합이 되었다. 그러면 이 남편의 생식기와 나의 생식기가 정임합으로 합의된 그러한 것과 같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무력 허약한 상태이지만 내가 갑진으로 와서 진토에 통군을 하고 또한 미토에 통군을 하고 그렇지만 이 상태가 상당히 많이 허약한 상태이다 그래요. 이 간목이. 그래서 이 간목한테는 이 신월이기 때문에 인보다는 묘목이 한 글자 있는 것이 좋은데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고 부족한 감이 있다 그래요. 이 당주는 무신월이 되어서 첫날 태어나 화기가 왕성하다 그래요. 그래서 당주는 부모의 덕에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결혼해서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남편과 자식이 속썩인 적이 없으며 아들은 서울의 특목고에서 내신 1등급으로 서울공대 목표로 공부하는 착한 효자라고 하는데 마냥 행복한 전업주부로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아들을 사랑하겠다는 여자다. 이렇게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겠다는 이러한 사람은 거의 사람들 한 100사람 중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하다 그래요. 이 공덕은 뭐냐면 전부 다 신자진을 이루고 요 임수가 있어서 편인격으로 이 간목을 생하는 이 남편이 전부 다 임수로 변했다 그래요.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덕이 좋고 남편의 생식기와 나의 생식기가 서로 간에 정임합을 하고 있다. 나의 생식기 정화는 미토를 깔고 앉아서 홍염살이죠. 그래서 미토를 깔고 앉은 이 홍염살이 나의 자궁이다 그래요. 이 간목에.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상당히 이 정화가 상징하는 것이 밤중이기 때문에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남편한테 잘하고 뭐 이것이 됐건 저것이 됐건 상당히 잘한다. 다만 남편이 무신으로 와서 외롭고 고독하다 그래요. 조금 고독한 그것이 이렇게 해서 있고 어차피 이 간목은 여기에서는
인묘가 공망이기 때문에 인묘는 뭐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 이 부분에서 그래서 남편과 자식들 이것을 위해서 헌신을 하면서 상당히 자기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그 남편과 자식을 다시 만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당히 부자다 또한. 그리고 대운 자체가 유술 해자축 인묘준으로 가기 때문에 평생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기해월입회로 희신이 되었으니 생명의 원기가 충만하여 조상의 음덕이 임하는 형태이다. 일간은 지, 미, 토에 통근하고 두 개의 신금에 통근한 이임수의 생조를 받으므로 극히 허약하지는 않다. 재물을 독식하는 명식으로 월지 신금 남편이 육신에서 무토가 투출했고 그 무토는 진투에서 투출한 것이니 당주는 재생관에 내주를 잘하는 현모양처로 나의 남편이 인수가 되어서 나를 생하는 그러한 상태이다. 무토는 무신으로 와서 무토는 신금을 생하고 신중에 이임수로 투관이 되어서 편인격이 되고 이임수는 나의 바짝 붙어서 이 관목을 생하고 나는 이 관목은 진토에 내가 앉은 자리 진토에 통군을 하고 미토에 통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극히 허약한 것 같으면서도 또한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신약해서 인수를 의지하는 이러한 형태 그리고 남편이 신중 경금이 이임수로 비은화가 돼서 요 간목을 생하는 상태 그러면 남편이 나의 엄마와 같이 항상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를 다 만들어주는 남편이 된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여자 사주는 약간은 이처럼 신약해가지고 간목을 생하고 또한 입추 다음날 태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화기가 상당히 여여한 상태 속에서 임수를 용신으로 쓰기 때문에 매우 반갑다. 더 발복이 크다 그래요, 이것이. 그리고 또한 기해월 입회로 희신이 되었으니 생명의 원기가 충만하여 조상의 음덕이 임하는 형태이다. 일간은 진미토에 통근하고 두 개의 신금에 통근한 이부의 생조를 받음으로 허약하지 않다. 시주가 이임신으로 재생관과 관생인 인생신을 하며 일간의 절처봉생이 되었으니 자식과 부모 그리고 남편의 덕이 많을 것이 정해진 명식이다. 이 사람은 서울에서 아주 노른자의 땅이라 그러죠. 그러한 요지에 몇 수백 평을 땅을 갖고 있으면서 아주 돈도 많고 남편 역시 관직에 있으면서 상당히 정말 돈도 많고 돈이 갖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값만 해서도 뭐 엄청난 부모가 물려준 그것만도 또한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관성이 왕성했을 때 계수가 나타나면 버린 사주가 되지만 임신시를 만나 금설생무감으로 자식이 귀자이며 남편 또한 두뇌 총명하고 정력이 왕성하다. 그런가 하면 연주 정미는 자식이 되는데 정화 자식은 미토의 통근하고 간무경을 만났으니 성공 출세하는 자식을 조상에서 만들어준 객이다. 남편인 신중경금은 투간하지 않았으나 길신 암장으로 벽값 인정이 되었고 정화가 간무를 만나니 꺼지지 않는 불로서 남편의 직업과 자식이 되어 경금을 재련하니 남편의 품질이 양호하여 일생 직장생활 공직으로 처자와 부모덕이 클 것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무토는 시어머니이고 부친이 되는데 시어머니와 부친 품질 또한 양호하며 부친과 모친의 사이가 좋은 전생 인연으로 구성되어 부친과 시어머니의 재물이 남편에게 상속으로 이어지는 격이다. 당주는 서울 중심지 여러 곳에 수천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상당한 부자이다. 두 개의 신금은 전부 다 이 땅들이 노른자의 땅이라 그래요. 자기 자식의 질로 이것을 처음으로 사주를 본다 그러면서 보게 됐었는데 어찌됐거나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사주가 이렇게 좋고 완전한 귀금이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앉아서 처지 본다는 얘기가 있더니 정말 귀신이네요.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 그래서 상당한 부자이고 두 개의 신금은 진토와 합하여 자수를 공업하여 신자진으로 당주를 생하니 일평생 윗사람과 조상의 덕이 당주에게 임하는 격이다. 그래서 항상 필자가 얘기를 했죠. 약간은 신약하면서 인수를 의지하는 인수를 용신하는 이러한 구조가 일평생 좋다. 요 부분이 항상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조건에도 딱 맞잖아 이게. 입추 첫날
입추 다음날 태어나가지고 요 화기가 아주 뜨거워가지고 무조건 이임수를 찾는 이러한 상태인데, 이임수가 그냥 딱 덜커덕 자식이 나의 모친이 돼서 오고 남편이 응? 나를 먹이고 입히고 하는 상태 속에서 나의 자궁과 남편의 생식기가 합의되니 얼마나 부부 사이가 좋냐 이거예요, 이게. 임수모치는 정미희주와 천합지합하는 형태로 당주의 주모와도 불편함이 없는 친근하게 지낸 모친이다. 이처럼 부족함이 없이 육친이 구성되면 일평생 평안한 인생으로 순풍의 독단백격으로 항상 귀인의 도움 속에서 살게 된다. 대운 또한 길하여 80여 세를 행복하게 살다가 80세 이후 병진 대운 종명하는 아름다운 명식이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이 평온하며 베풀 줄 알며 타인을 먼저 생각하니 가정의 평화로움이 임하는 것이다. 아래 사주는 당주의 남편의 명식이 되는데 한번 이렇게 해서 보시자고요. 자, 아까 남편은 무신으로 왔죠. 남편은 무신일주이고 자기는 갑진일주죠. 자, 무토와 정화가 사이가 좋고 진토와 해수를 만나서 원진 기운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비밀은 또 따로 있다 그래요. 이것은 여기서는 얘기하기 곤란하고, 어찌 되었건 요 남편의 사주가 과연 공직으로 정말 행복한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보자고요. 계묘년 갑자월, 지금 연월주에서 이렇게 호환 녹군을 만들어줬죠. 지금 현재 간목에 묘목이 앉고 계수가 자수에 앉고 호환 녹군이 되었으며, 당주 자신은 정해일주로 태어났는데 관살이 굉장히 왕성하죠. 그런데 정미 시주를 만났더니 매우 잘 만났다. 시주가 나의 친구와 같은 아들이 될 것을 상징을 하며, 요 정미가 있으므로 해묘미 목국을 또한 이루어서 모든 부분이 정화한테 관이 같다 임에서 다 오는 경우다. 그리고 또한 이 천간의 배열 계수 간목 정화로 이어지는, 여기에서는 자월이기 때문에 계수는 투관하는 것이 별로 좋지는 않으나,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요 계수 간목 정화로 인해서 두 개의 정화가 되니 세상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래요. 이게 정력 또한 왕성하고 해매미 목국을 이루어서 내 자신이 식상, 나의 자신이 인생 무대에 나타남이 이 그 추운 겨울에 온화하고 따뜻하게 해주면서 해매미 목국을 갖다 이루면서 이 나의 인수가 돼서 나의 의식주 문서를 모두 다 만들어주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좋냐 이거예요, 이게. 자, 여기에서는 반드시 이 자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경금이나 신금, 유금 내지는 이 천은 안 태어나는 것이 좋다. 없어야 처덕이 좋다 그래요, 여기에서는. 요렇게 지금 관살이 왕성한데, 여기서 칠살격으로 왕성한 여기에서 경금, 신금, 유금, 신금 그 중 한 글자가 나타나 버리면 이미 처덕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해매미 목국을 이루면서 자기 처가 전부 다 자기한테 당겨져 와가지고 수생목, 목생화에서 이 정화 두 개가 되니 얼마나 좋은 사주냐 이게. 살인상색객인데. 그래서 정의 일주로 일지해수가 천일귀인이 되는데, 이때 간목이 반드시 있어야 관사에 들어가는 임명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공직에서도 상당히 좀 이름 있는 사람인 듯 하더라고요. 그 이름이 누구냐고 그것은 안 가르쳐 주던데. 그래서 천을귀인이 문서의식주로 일평생 건강하고 부귀하게 됨을 상징한다. 이때 겨울생이므로 해인합이나 해비합이 있으면 발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임묘가 있더라도 해수하는 격하고 있어야 한다. 월주에서 계수가 자수에 임관을 하였고 천을귀인에서 투출한 간목을 방조하기에 목숨 바치는 격이다. 또한 정미시에 태어나 해묘미 합을 이루니 꺼지지 않는 정화불이 된다. 승목인 간목을 설기분담하는 정화를 만난 형제 동료력이 좋고 미토에 통근하는 정화로 부족함이 없는 사주이다. 이처럼 사주가 형성되면 두말할 필요도 없는 관록지명이 되는데, 당주는 공직에 있으며 촉망받는 분야에서 대민봉사를 하고 있다 그래요. 계수자식은 자자 천귀 문창으로 두뇌 총명하여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형상이다. 당주는 무재성으로 간목이 처성이면 모친이다. 그러므로 처성은 전업주부로 모친과 같아서
자식을 돌보듯이 당주의 가족들을 화목한 일에만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재성이 없으므로 부친이 없으나 부친은 모친을 생하는 글자이므로 계수가 부친을 대표하므로 조상이 청교하다. 그리고 해묘미 삼합으로 조상과 부모, 형제 온 가족이 화목한 형태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처성사주의 부족함을 당주가 모두 채워주며 당주의 부족함은 자식이 채워주는 인연으로 형성되어 대기하다. 아들은 어떠한 인연으로 오는지 살펴보자. 이것과 비슷한 사주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묘일주인데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월 최하 한 달에 1억씩을 노는 사람이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아들을 낳고 요 필자가 다리를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딱 해서 낳고 나서 이번에 몇 수천 평 땅에 거대 병원, 그 병원 타워를 짓는다 그래요. 그쪽에서 정부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하는 병원을 짓고 그 앞에 약국 타워를 지어서 모든 약국 내지는 이러한 부분이 거기서 창고 겸 외국 수출망 전국의 약들을 배분하는 배포 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아마 수천억이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공사를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땄다고 그래요. 이미 된 것 같다. 그래서 자꾸 필자 보고 지금 올라오라 그러는데 아무래도 다음 달에 올라갈 서울에 오르락내리락 할 일이 또한 이렇게 해서 많이 발생이 될 건데 아마 올라가면은 만날 것이다 그래요. 근데 이러한 그 사람도 이 사주하고 비슷한 사람이다. 비슷한 사람인데 그렇게 아무튼 돈이 갖다 굴러서 막 그러더라고 이 사람들한테. 한번 자식은 얼마나 잘 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을해년, 개미월, 미월에 이처럼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해서 벌써 나오면은 벌써 그냥 화평해져 버리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경호일주가 경진시를 만났다. 개수와 을목이 상생하고 이 을목이 아버지가 되는데 이 을목은 이 경군과 합을 갖다 이루는 그러니까 조상들 자체부터가 이미 상당히 좋다 그래요. 이 사람의 조상들이 요 아들의 그러니까 아들, 아버지 그 위에 조상들이 요 계수조모가 나타나서 요 아들을 갖다가 완전히 생하는 그러한 입장이요. 미월에 엄청난 사렴더위에 이 계수가 촉촉한 비를 내린다. 그 필자가 얘기했죠. 4, 5, 미월에 태어나면 계수와 경금이 전혀 미운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반긴다. 두 손 들어서 반긴다 그래요. 사주를 시원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윤토 생금이 이루어져서 신강한 구조의 은금이다. 은금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개해가 있고 진토까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본다면은 음기가 강한 편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또한 이 개수 자체가 해수에 앉아서 이 을목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반갑고 좋은 그러한 상태이다 그래요. 2월의 마지막 날 태어난 화기가 왕성하므로 윤토시키는 계수가 용신이다. 미중기토는 모친이며 조부가 되는데 천을귀인이며 제고귀인이고 조부와 모친이 부자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당주와는 오미합을 하였고 묘목을 불러 을목 부친의 록군이 되어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목국을 이루고 있으니 자 여기에서 해묘미를 이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감춰진 목국이 지금 재물 창고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조부와 모친이 부자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당주하는 오미합을 하고 있으며 묘목을 불러 을목부친의 록군이 되어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춰진 목국을 이루고 있으니 그 재물 창고를 당주가 물려받게 된다. 그리고 특히 이 경금의 미토는 천을귀인이요. 미토는 목기 창고죠. 그러니까 재물 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부기명이 되는데 이것은 용신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모친의 육신에서 을목이 투출하여 부친이 되었으며 계수와 해수가 유운토 생목을 하며 만인의 필요용수로 촉촉한 단비를 내리는 것이 두뇌 총명하고 부모의 사랑 또한 대길하다. 시주 경진에서 설기분담을 하고 습기를 간직한 토기이므로 만물이 화창하고 을목이 무성하여 처덕이 큼을 상징하며 첨호의 사랑이
대길하다. 또한 오화는 자식이 되는데 전생인연으로 모든 가족이 화평하다. 부모 조상이 화평하고 많은 배품이 있었으니 귀자를 만나게 되며 행복만을 노래한다. 경금이 계수를 만나면 보도사료라 하는데 보금에 녹이 쓴다고 하지만 화기왕성하거나 조토 계절에 길성으로는 작용한다. 이때 무토나 기토가 추출되었다면 전격이 되는데 암장되어 추출되지 않아서 복록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모와 장모의 사랑이 대기하며 아랫사람의 인덕 또한 무한히 클 것을 상징한다. 공학 박사의 꿈을 이루어 국가 발전과 대민 봉사에서 큰 배품이 있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그대들의 기격 인생은 많은 배품을 할수록 그대들의 후손의 길이 장성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그 식상, 개수, 이 해수와 오화가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 공부를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재성과 인수가 문제가 되지 않고 식상과 관성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공부를 잘하게 된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런데 아버지가 되는 이 을목과 어머니가 되는 이 미토, 미중기토죠. 거기서 해묘미 합을 갖다 이루는 상태요. 이 미토를 데리고 온 이 개수, 나의 모친구, 을개가 지금 현재 그 생하고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이러기 때문에 이 오화도 악신이 아니다. 희신적 작용을 한다. 그래서 개수, 을목, 오화가 희신적 작용을 하기 때문에 꺼리낌이 없다. 이게 남방우이지만 꺼리낌이 없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개수가 유력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좋다. 이게 또한 진토에서까지 통분철을 가지고 있는 개수이기 때문에 비록 미토의 묘지에 화개살 속에 들어가 있는 개수인데 불공을 들이고 엄청난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래요. 이 개수 조모가. 많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개수 조모에 육신인 미토와 또 오미합을 갖다 요 자식 간에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조상줄이 쭉하니 이어진 사람이다 그래요. 이 사람. 자, 오늘도 인내시나 수고하셨고, 화이팅!